네, 오늘은 건설공사 중에서 중대재해처벌 연이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 그럼 도대체 사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처벌을 받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조금 상당히 모호하고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유해 위험 요인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 그게 확인이 되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개선을 한다는 의미는 개선의 절차를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얘기죠. 예산도 거기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검 자체를 먼저 해야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검을 하기 싫으면 위험성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위험성 평가는 외부 기관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연 1회 받게 1회 이상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할 그 업체도 있습니다. 뭐 큰 공사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업체, 일반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시공사, 건설사, 시공사 2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또 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를 아예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업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실제로 돈이. 그러면 어떤 예산이냐?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 장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우리 건설업체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필수적으로 책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집행이 돼. 그 예산만 편성하고 돈이 집행이 안 되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어, 집행이 부실하게 됐다. 어느 정도 부실이, 그것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집행을 아예 안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정당한 절차와 입증할 수 있는 부분, 타당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데 예산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 불가피성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음, 항상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는 것을 임명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근데 이제 지금 임명만 하게 돼 있는데 여기다 실제로 예산을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대재해 이 처벌 받지 않으려면 또 반기에 이 반기의 유례 이상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산안법에 안전관리자도 또 있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외에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가 있죠. 이러한 이제 산업안전법에 준수해야 될 부분들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더 들어간 게 이제 종사자 의견 청취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죠. 어, 또는 이게 의견 청취가 힘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발주자가 있고 원도급인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도급이 이루어졌을 때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도 이제 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된다. 또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대재해 조치에 대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뭐 예방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도급인 등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기준 설정 이게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도급인이 안전보건을 위해서 공사기간이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설정할 때 안전보건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가만히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급을 줄 때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든가
라고 한다면 안전보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건설업체 안에서는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세부적인 어떤 고시나 이런 것들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담 조직은 뭐 필요 업체에 의해서 지정 업체만 적용하는 건데 안전보건 총괄로 안전 관리자와 중복이 안 된다. 안전보건 총괄이라는 자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또 경영 책임자라는 이 사람한테 안전보건 총괄이 결제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까 위해요인 확인 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산안법에 42조의 위해요임 방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요걸 지키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해당되는 공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시설 판매 숙박 뭐 이렇게 또 산안령 42조 공사한 착공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계획서와 통합 제출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